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7월부터 300명 이상 버스 업체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버스 요금 인상이나 감차, 운행 중단 등이 이어지진 않을까 시민들의 우려도 큰데요. 수원에서 버스 노사와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제기된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 SNS에 의견을 올리고 투표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모두 주 52시간 근무제로 잇따르는 버스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분명히 대학생들에게도 큰 부담감이 될 거란 말이죠. 빨간불인데 그냥 가시거나 그러는 것 같아서 약간 저희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약간 버스 탈 때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수원시에 있는 노선들부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열린 시민투표에선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이 부당한 조치라는 의견이 53%로 찬성 의견보다 7% 앞섰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보다 나아진다면 버스 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시민 비율이 반대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버스 노조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 52시간 도입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선 현재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로 시간이 저희들이 너무 깁니다. 이 기대한다고 기본급을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은 임금이 이건 뭐 한 40% 이상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임금 구조부터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버스 업체 쪽에선 요금은 4년째 그대로지만 임금은 빠르게 오르면서 회사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입장입니다. 경영 악화로 감차나 폐선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출의 한 20% 정도가 인건비로 추가로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아사직전에 있다. 출퇴근 시간대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차량을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이나 업체 보조금에 대해선 버스 업체의 경영이 먼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표준 원가제가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임금 인상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조금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서울에서 진행하는 준공영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버스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경영 평가를 통해서 차등 적용을 하고요. 서울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가 아니고 거기는 100% 적자 보전에 적정한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민간 기업입니다. 한편 이날 수원시가 마련한 토론회에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좋은 기회장을 외면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로서는 너무 안타깝고 정말 그 기초자치단체의 위상이라는 것에 대한 서글픔을 갖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두 주체의 불참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시민 의견과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유통기한을 속여 100억 원대 견과류를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식품 관련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경기도가 먹거리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박일구 기자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견과류 등 620여 톤을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붙잡혔습니다. 2016년 이후 3년간 시가 103억 원 정도로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됐습니다. 지난 2010년 이미 한 차례 적발된 바 있는 업체로 유통기한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장부를 고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벨을 뜯어내고 유통기한을 다시 붙이죠. 또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량을 속이는 겁니다. 최근 먹거리와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경기도가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기도와 모든 시군에 먹거리위원회를 두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학교 급식이나 군대 급식에 도내 농산물 비중을 현재보다 2배 높일 예정입니다. 적어도 공공 분야에선 재배와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학교 급식, 군납, 로컬푸드 직매장 등
공공 분야 지역 농산물 공급 금액을 현재 4천억 원에서 1조 원까지 확대하여 금주부터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엄선해 모든 어린이집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화 한 명당 주 2회 120g씩 배송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식품 공급을 포함해 먹거리 개선 계획을 수립해 9월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시민과의 토론으로 이천 지역의 현안을 풀어가는 도란도란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 토크 콘서트 주제는 구도심 활성화였는데요. 화두는 주차난 해결에 모아졌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골목마다 주차된 차량이 질비합니다. 세워진 차량을 피하는 차량과 사람들, 이천 시내 중심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23만 인구인 이천시에 등록된 차량은 11만 2천여 대, 두 사람 중 한 명 이상이 차량을 가진 셈입니다. 하지만 도심 주차장은 500여 곳으로 주차하려면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주요 정책을 논하는 도란도란 이천 토크 콘서트의 두 번째 주제는 중리 신도시 개발 이전에 구도심부터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화두는 주차난 해결에 모아졌습니다. 차량은 많은데 실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주차 문제하고 교통 문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심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던져놓고 시민들은 시내 교통 혼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이천 터미널을 지목했습니다. 터미널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때로는 터미널을 붙들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먼저 터미널이 이전이 되고 그 자리에 공영 주차장이든지 이천 터미널은 이전하고 외곽 주차장도 만들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시내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그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교통 체증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외곽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천 시내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순환버스 노선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순환버스를 좀 많이 만들어서 장원 쪽에서 율면 설성은 장원 쪽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그 이천 시내로 가시면은 장원 쪽이 좀 활성화되면서 이천으로 또 가는 것도 같이 활성화되면서 이천 시민이 참여해 도시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마련한 토크 콘서트. 시민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해법이 어떤 정책으로 하루빨리 발현될지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용인시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민원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용인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는 무려 10명의 시의원들이 시정 질문에 나서 시 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과 정책 제안을 쏟아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는 10명의 시의원들이 시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굵직한 개발 사업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마다 안고 있는 민원과 시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공세동 네이버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오염물질이 인접한 초등학교 학생들과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 건설 위치로 초등학교 옆과 대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옆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린 자녀와 가족과 함께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용인시 집행부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 시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공영 개발 방식을 채택한 만큼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공영 개발이라는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직 내부에서는 사업성을 논하며 예상되는 난개발의 잠재적 요소에 대하여 능동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과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사업 부지 수용 면적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편입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이주택지로 갈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을 알기에 수용 면적이 늘어나면서 추가 편입된 주민들은
추가된 용지에 대하여 재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체육공원 활용과 교통대책, 난개발 특유의 1년간 활동 실적,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용인시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오는 20일 3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붕입니다. 최근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한 근린공원에서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시청이 멀쩡한 나무를 베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1호 근린공원입니다. 울창했던 숲이 사라지고 황토빛 흙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숲 곳곳에선 이렇게 잘려나간 나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멀쩡한 나무가 이유도 모른 채 베어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연도 좋고 나무도 많아서 그래서 여기 이사 온 거를 택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살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여기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환경도 다 훼손되고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아쉽죠. 벌목 작업은 의왕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체험시설 조성의 일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왕시는 근린공원 입구에 생태체험장을 조성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성 공사는 이달 말쯤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목을 하면서부터 거기 주민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어제 주민 설명회도 친 걸로 알고 있는데 생태체험장을 조성 중이라는 설명에도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오히려 나무를 보존해야 하는데 나무를 자르고 인위적인 시설을 만드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무를 베 가지고 생태를 보호한다는 것이 서로 앞에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무를 살려가면서 생태를 보존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의왕시는 벌목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자 뒤늦게 생태체험장 조성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수목식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7기 제2차 연도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는 12일 민선 7기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염태영 시장을 선출했으며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염태영 시장은 기초지자체가 지방정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포부와 함께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진정한 재정분권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염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상업지역인 안양 1번가에 위치한 옛 서이면 사무소 건물을 퇴출시키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건데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상징성을 고려해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상업지역인 안양 1번가에 위치한 고즈넉한 한옥 건물. 안양시청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옛 과천군 서이면 사무소입니다. 안양시가 지난 2000년 개인의 소유였던 것을 약 29억 원에 사들여 복원시켰습니다. 현재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00호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 과정에서 경술국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이 상량문에 적혀 있는 것이 확인돼 친일 잔재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안양에서는 이제라도 친일의 역사를 청산하자며 서이면 사무소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8,000명 이상의 시민 동의를 얻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된 올해 문화재 지정 취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서 망각하지 말자는 뜻으로는 받아들입니다만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이 존치물이 있어서 저희 안양인의 정신과 또 안양인의 그 기계를 이렇게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이면 사무소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안양 지역 수탈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 등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친일의 역사도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하는 만큼 서희면 사무소는 현재 위치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게 만약 없어졌다 그럽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과연 그 없앴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진짜로 일제에게 어떻게 당했는가 알 수 있을까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서희면 사무소 문화재 자료 지정 해제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퇴출본부는 오는 9월에 다시 한번 문화재 지정 해제 신청을 예고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점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원 선행초등학교의 전통놀이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엄마와 함께 전통놀이를 배워가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잊혀져가는 전통놀이를 배우면서 엄마와 유대관계도 돈독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달리는 아이들. 뒤를 돌아본 술래는 누가 몸을 움직였는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몸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를 두고 술래와 아이들 사이에선 옥신각신 귀여운 논쟁이 이어집니다. 오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었어요. 한편에서는 고무줄 놀이가 한창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선생님들의 따뜻한 지도 아래 아이들은 이내 고무줄 놀이에 적응합니다. 쉴 새 없이 발을 움직이자 얼굴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고무줄놀이 등 전통놀이 수업이 진행된 수원 선행초등학교. 이날 야외 수업은 특별합니다. 전통놀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모두 엄마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집안일이 바쁜 와중에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덤으로 직접 교육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사방치기나 이런 거 했던 생각도 나고 아이들이 컴퓨터의 앞에서만 핸드폰만 보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부모님과 함께 놀며 수업을 할 수 있어 웃음과 열정이 넘칩니다. 엄마들이 오니까 재미있고 신났어요. 선생님 대신 엄마가 왔으니까 더 재밌었어요. 수원 선행초는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을 학부모와 함께 고민하던 중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들이 놀이 방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아이들은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 참여 수업은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학교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1학년, 2학년 때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려고 나왔습니다. 학교는 주기적으로 학부모가 기획하는 수업을 마련할 예정. 다양한 대중매체의 등장으로 부모와의 소통이 적어지는 요즘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수업이 아이들과의 대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지난달 경기 지역의 실업자와 취업자 수가 모두 늘었지만 고용률은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중 경기도 고용 동향을 보면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만 명, 취업자는 15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4.0%로 지난해 5월보다 0.4% 증가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고용률도 0.2% 하락한 62.5%로 조사됐습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줄었지만 개인이나 공공 분야 서비스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천시 신둔면 예스파크에서 오는 22일 제50회 전국 통기타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이천을 중심으로 여럿이 함께하는 통기타 클럽 주관으로 전국 통기타 연합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공연 무대가 진행됩니다. 관람객에겐 맥주가 무료로 제공되며
미니 기타, 퍼즐 기타 등 경품도 나눠줄 계획입니다. 우선 균형을 잡고 바르게 섭니다. 배에 힘을 주는 것부터 숨을 깊게 쉬는 것까지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오른 다리를 앞으로, 뒷다리는 강하게 뻗고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두 손 골반을 잡아 정렬하고 준비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동작이지만 더 바르게 했을 때 부작용이 없고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손을 위로 들어 올리고, 내쉴 때 앞무릎을 접고 비틀어 회전하며 시선은 따라가 줍니다. 좌우로 반복 동작을 통해 더 단단하게, 다리는 슬림하게, 허리는 강하게, 확실한 라인을 볼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잠시 머물러 척추를 위로 쭉 뻗어 가슴을 늘려주며 스트레칭하며 온몸을 열어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돌아오고 반대 동작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주며 동작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믿고 건강하게 하되 무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확실하게 했을 때 좋은 효과는 따라오게 됩니다. 바른 운동을 습관화합시다.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